자, 미스터트롯의 탑3 멤버들이 이 TV조선 뉴스 방송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 뉴스에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상태인데, 요거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장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려 3달 이상간 지속된 인기인데 실감을 하냐라는 질문에 김용빈 가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장적이었잖아요. 이제 인기 실감하십니까? 사실 인기 실감 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실감하냐라는 질문에 김용빈 가수는 정작 인기 실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요? 네, 왜냐하면 경연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인기가 많나 그런 실감을 못 했었는데, 이제 진 발표가 나고 이제 급하게 이제 공약 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자,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항상 경연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느라 밖을 잘 못 나갔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인기가 많은지를 실감조차 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이 되고 나면 많은 분들에게, 50분에게 커피를 타드리는 카페 공약을 한번 걸었었죠.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분들께 빨리 이제 만나는 걸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구나, 그때 조금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카페 공약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50명밖에 안 뽑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 처음으로 내가 좀 인기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손빈아 씨는 어때요? 경연을 마친 소감, 그리고 지금 인기 실감하는 것. 저는 이제 손비나 가수와 천록담 가수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두 사람도 비슷한 기분이지 않았을까 같아요. 달라진 인기를 이제 경연이 끝나가면서 실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김용빈 가수에게 질문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연을 할 때 그전에는 목소리가 저는 다른 분들이랑 약간 또 감동을 주는 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분들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다고 해요. 목소리의 장점이 있다 싶어가지고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사람을 울릴까. 자신의 목소리로 어떻게 좀 더 감동과 감격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김용빈 가수에게 매력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생각 많이 하고 곡 선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곡 선택에 있어서도 확실히 많은 고민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격을 더 세세하게 전달할지를 많이 고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기복 없이 좀 탄탄한 무대를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네. 진이 되시는 순간 네. 눈물을 흘리셨는데 네. 그 의미는 뭐로 봐야 될까요? 그냥 저는 비나가 1등을 할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고. 네. 1등 했을 때 펑펑 울었지 않습니까? 자, 이 김용빈 가수가 펑펑 울었을 때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자, 옆에 있던 비나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신도 눈물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무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진이라고 그러길래 뭐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정말 뭐 이렇게 정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진이 될 거면 이미 뭐 멘트도 준비를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김용빈 가수 스스로도 스스로가 1등을 할 거다, 압도적인 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1등이 됐을 때 많이 당황을 했고, 그래서 1등이 됐을 때 스스로가 뭔가 좀 멍한 그런 표정을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얼버무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린 이유는 22년 동안 힘들고 아프고 뭐 괴롭고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22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아팠었고 스스로가 고생을 해왔던 그 흔적의 시간들이 한 방에 아마 몰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김용빈 가수가 그때 생각이 많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제 예상대로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된 할머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 김영민 씨 상금 3억 원 받으셨잖아요. 네. 쓰실 때 정하셨어요?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자, 3억 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그 돈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써야 할지도 굉장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고모 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야, 그 고모분께 드리겠대요. 김영빈 가수의 이 알다시피 결승전 때 할머님 이야기를 했었던 이 고모분 기억나시죠? 이 고모분께 이 3억 원의 상금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김영빈 가수가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요? 네, 왜냐하면 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아직까지 뭐 거의 몇십 년을 옷도 못 사 입고 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자신의 22년간의 그 내공을 쌓을 수 있었던 이 트로트의 어떤 근 흔적을 할머님뿐만이 아니라 고모님이 옆에서 매번 챙겨주시고 매번 함께 해줬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며 고모님께 다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효자 아닙니까? 그러시군요. 자, 트로트의 정석 손빈아 씨. 그러면서 손비나 가수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무엇이었냐 등등의 질문을 합니다. 아마 손비나 가수도 스스로가 많이 아쉬웠을 거고 천록담 가수도 새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쨌건 이 탑3 멤버들이 다 등장을 해서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대를 같이 하셨는데 세 분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무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실까요? 김영빈 씨부터 하시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요거 보기 전에 예상을 해봤을 때는 아마 김영민 가수 스스로가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감사 무대를 말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무대가 결승전 무대이기도 했고 팬분들과 할머님 모두에게 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꺼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말을 들어보니 22년 동안 노래를 했지만 1등을 해본 적이 저는 처음입니다. 소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진 발표했던 순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제 생각대로 뭐 노래 무대는 아니었지만 22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했었던 22년의 이 트로트 내공이 있는 가수가 1등을 한 번도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 최종 진이 된 1등이 된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손빈아 씨는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최고 최저 점수가 이제 100점이 나왔을 그리고 손비나 가수는 사실 좀 논란이 크긴 했지만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최저점과 최고점 100점 마스터 올 만점을 받았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 정말 좀 난리가 났었던 장면이긴 한데 이게 또 지나고 보니 추억이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 공정성 논란이 프로그램마다 없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의 어떤 공정성이 하락하며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이 자리를 진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관의 무게가 주어진 만큼 좋은 노래, 감동의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관의 무게가 김용빈 가수에게는 좀 더 무겁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이 감격을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탑7 늘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역시 탑7 멤버들을 잊지 않고 언급하는 김용빈 가수의 모습을 딱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탑7 멤버들을 꼭 사랑해달라
동료 애가 엄청나게 생긴 김용빈 가수인 걸 알 수가 있죠. 저 이제 미스터 그리고 손비나 천록담 두 가수 모두도 이 탑7 멤버들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TV조선 저녁 9시 뉴스의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저녁 9시 뉴스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나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국민적 사태였을 때 저녁 9시 뉴스에 탁 등장을 하곤 하는데 이 탑3 멤버들은 안 좋은 일도 아니고 완전 경사스러운 이유로 저녁 9시 뉴스에 등장을 했으니 TV조선의 새로운 간판 스타로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왜냐면 제가 왜 좀 다르게 보냐면 보통은 탑7을 선정해서 9시 뉴스에 등장을 시키거든요. 실제로 현역가왕 같은 경우도 MBN 저녁 뉴스에 탑7 멤버들을 나눠서 등장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탑7이 아니라 아예 진, 선, 미 이 세 명만을 탑3만을 탁 꼽아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김용빈 가수가 이 탑3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란 얘기겠습니까? 이 김용빈 가수를 바라보는 TV조선과 방송국에서의 어떤 입장과 속내가 어떤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이 김용빈 가수가 미스터 트롯 진 뿐만이 아니라 TV조선에서 발굴된 가수들 중에 차세대 스타로서 팍팍 밀어주려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아주 좋은 의도죠. 왜냐하면 이미 1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1등을 만약 김용빈 가수가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못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되겠습니까? 손비나 가수도 매우 아쉽겠지만 어찌됐건 국민들의 많은 투표가 이어지고 유튜브 조회수와 또 여러 응원 투표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김용빈 가수가 혹여라도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 또는 탑3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상상을 하면 안 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영광의 순간 굉장히 뒤로 밀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9시 뉴스에 등장했던 이 모습과 김용빈 가수가 앞으로 노래로서 무대로서 얼마나 팬들에게 보답할지 그리고 항상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할머님을 위해 팬들을 위해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22년 동안 외로웠던 시간을 훌훌 털어버릴 만큼 날갯짓을 할 날들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은 자신에게 치유와 같았다고 해요. 이번 경연을 보면 김용빈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적지 않은데 팀전 때도 늘 혼자 하다가 같이 하는 게 처음이어서 든든한 마음이 들어 행복하다. 준결승 1차전 2라운드 탑10 결정전에서도 고득점을 기록하고 난 뒤 대기실로 향하는 손비나를 안아주며 잘했어 라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다. 준결승 1차전 한국 대결 뒤에는 SNS를 통해 경쟁자로 만난 동갑내기 손비나를 향해 너랑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라고도 말을 했다 라고 질문을 하자 이 김용빈 가수는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참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고생했던 걸 다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고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활동을 할 때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학교 친구는 있어도 연예계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엔 젊은 사람 중에 트로트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런 스타일의 경연도 없었습니다. 동료라는 면에서 언제나 늘 외로운 건 당연했고 나만의 싸움을 하며 살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미스터 트롯 3에 나오게 돼서 많은 게 달라졌죠. 제가 사람한테 막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하여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팀전을 준비하면서 정동진에 가서 합숙을 했잖아요. 그러다 저랑 동갑인 크리스 형 이라는 친구가 용빈아 나는 네 음악성이 좋다라며 제 선곡에 대한 편곡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대체 무슨 마음에서 이렇게 해줄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본인도 경연 중이고 자기도
떨어지냐 마냐라는 기로에서 어떻게 남을 도와줄 생각과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다 그 친구가 저를 먼저 믿고 믿음을 터주는 거예요. 경연을 하다 보면 힘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각자 살면서 남들은 잘 모르는 상처나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랑 결이 무척이나 맞았고 그 친구를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서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크리스 형이 이별, 연인, 안즈나 서나 편곡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배려심 많은 친구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 고마움 속에 트로트 만들기를 더 알려주고요. 세상은 요지경을 다시 들어보시면 요지경 속이다 같은 부분의 음절과 가사 리듬이 기존의 노래들과 또 다르실 거예요. 또 역시 동갑이자 저에게 춤을 전수해주느라 고생하는 혁진이와 항상 든든한 비나도 다들 너무 착하고 거짓이 없어요. 우리 동갑내기 원숭이들 뿐만이 아니라 탑7 모두가 서로 챙기고 뭐든 더 도와주려고 해서 정말 신기하고 여기에 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료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팬분들이 다투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자 저는 춤을 한번 엄청 잘 춰보고 싶어요. 친구 혁진이가 있어서 그나마 진짜 다행이에요. 저희 시절 때만 해도 세미트로트라고 하여 춤을 엄청 많이 추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율동식으로 좀 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엔 흐름이 그렇지 않잖아요. 안무도 격해지고 춤을 많이 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춤을 잘 춰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대하세요라고 합니다. 야, 이제는 김영빈 가수의 댄스 무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정말 기가 막힌 김용빈 씨에 대한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거 좀 검색을 해보니 이 언론사에서 지금 김용빈 가수를 제외하곤 나머지 탑7 멤버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3 탑7 연쇄 인터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김용빈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기사도 인터뷰를 통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용빈 가수의 기사가 최초로 유일했기 때문에 자, 이 대목만 봐도 아, 역시 1등 지는 다르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인터뷰를 진행했구나 라는 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캐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용빈 가수와 탑7 멤버들의 갈라쇼 1회차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갈라쇼 이후에 제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전국 투어 콘서트 때문이다. 근데 19일날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죠.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자녀 좌석의 현황 매진은 아직 멀었나? 자, 왜 이런 지금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벌써 미스터트롯이 3회차나 미스트롯까지 따지면 거의 5회차, 6회차에 되는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트롯 팬분들 또 새롭게 유입되는 팬분들의 한계점이 명확하다라는 것이 있죠.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팬덤이 많이 형성된 분들이 콘서트를 갔다 보니 이 팬덤 파워가 확실히 매진에 영향을 줬지만 이 미스터트롯의 탑7에 선정된 가수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1등을 한 김용빈 가수 역시 경연을 진행하면서 팬카페 회원 숫자가 10배 이상 폭등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가수들, 탑7 나머지 가수들의 팬카페 숫자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미스터트롯의 콘서트가 매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자녀 좌석이 많이 눈에 띈다. 특히 지방 공연 같은 경우는 자녀 좌석 수가 더 많다. 서울 다음으로 진행되는 부산 콘서트를 제외하고 상당수 지역의 좌석들이 비어있으며 매진에 실패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눈에 강조드리는 부분이긴 하죠. 이 콘서트가 결국 전체 매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프로그램의 어떤 존폐의 위협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미 트롯 오디션 자체가 한계점을 여실히 바라봤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다음 시즌 미스터 트롯 4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더 최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김용빈 가수 같은 경우의 행보는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는 전설들, 트로트계는 본격 세대 교체에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가수라고 불렸었던 이미자 선생님이 이제 은퇴 공연을 하게 되면서 조항조, 주현미, 다음 세대를 잇는 후계자라고 지금 지칭받는 가수들과 함께 특히 미스트롯 우승자인 정서주, 이번 미스터 트롯의 우승자인 김용빈 두 사람과 함께 또 한 번 조항조, 주현미 두 남녀 가수의 뒤를 잇는 3세대 가수까지 함께 콘서트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자 선생님의 콘서트는 놀랍게도 전석 매진, 완판입니다. 이런 자리에 김용빈 가수가 무대에 오른다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좀 의미 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스터 트롯 3에 나오면서 김용빈 가수가 사실 동료도 없었다, 굉장히 외로웠었다, 22년 차의 경력만큼 심적 부담감이 너무나 거대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던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김용빈 가수가 이제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 미스터 트롯 멤버들과 동료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이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그리고 자신도 다른 가수들에게 트롯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는, 그러니까 트롯을 22년 동안 혼자 외롭게 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동료들과 함께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김용빈 가수가 설사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전체 매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자 선생님의 공연에 3세대 후계자로서 함께 무대에 오른다라는 건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2등, 3등, 탑7 이런 멤버들은 다 가지 못하고 딱 1등, 남녀 1등만을 꼽았죠. 그렇기 때문에 22년의 경력에 빛나는 김용빈 가수가 이제 3세대 트로트를 이끌어 나가는 정통 트로트의 후계자로서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트롯이라는 장르가 원래는 뭐 비주류였다, 뭐 아니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트로트의 붐이 살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빈 가수가 22년 동안 트로트를 놓지 않고 정통 트로트의 후계자로서 이 경연을 결국 1등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앞으로의 새로운 트로트를 만들어내는 건 김용빈이라는 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신곡 무대가 드디어 펼쳐진다. 더욱 화끈해진 탑7의 신곡 무대가 공개가 됩니다. 이 손비나 가수도 뒤에 막 댄서분들이 있는 걸 보면 템포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노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 최재명 가수 역시 굉장히 뒤에 보면 막 퍼포먼스가 화려합니다. 막 폭죽 터져버리고 난리 나죠. 자, 이 두 가수의 노래 무대의 공통점을 보면 댄서가 있고 퍼포먼스와 그래픽이 화려한 걸 놓고 봤을 때 최재명, 손비나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무대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빈 가수의 금수저라는 노래는 어떨까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짤막하게 등장을 했는데, 자, 요 장면을 놓고 본다면 김용빈 가수의 금수저 노래 무대가 굉장히 활기찬 노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영탁 가수가 작곡가로서 활동하던 노래들 중에 신나는 노래도 많지만 느린 템포의 서정적인 노래도 많아서 이 김용빈 가수에게 어떤 노래를 줄까 기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딱 미디엄 템포, 그러니까 중간 템포대의 노래를 주되 너무 처지거나 슬픈 노래가 아니라 조금은 신날 수 있는, 김용빈 가수가 이렇게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아마 선사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철님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같은 템포의 신나는 노래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제목이 이때까지 알려진 대로 금수저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김용빈 가수가 굉장히 신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손비나 가수의 이 댄서들과 함께하는 고음 터지는 모습, 최재명 가수 역시 뒤가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놓고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탑7 멤버들의 노래들이 좀 신나고 활발하고 빠른 템포의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살짝 해봅니다. 자, 미스터트롯 갈라쇼 김용빈의 우승을 예상했다. 임영웅과 정서준은 빠졌다. 역대 진들이 총출동했다. 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번 갈라쇼 시청률마저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깜짝 놀랄 결과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미스터트롯의 김용빈 가수가 정말 깜짝 발언도 했었죠. 내가 팬티를 하얀색을 입었다. 아마 웃자고 했었던 이야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작진의 어떤 예능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재밌었고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앞으로 예능 방송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런 예능감이 필요했겠죠. 아마 첫 포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제가 예측했던 것처럼 미스트롯2 진 양진 씨와 함께 듀엣 무대를 했는데 이렇게 1, 2절을 나눠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용빈 가수가 이번 갈라쇼에서 1등답게 진답게 여러 무대를 펼쳤던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참 제 눈을 사로잡았었던 무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정엄마 듀엣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하면서 이제 김용빈 가수가 양지은 씨에게 탁 인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파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역시 김용빈 가수 1등다운 어떤 인성과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과 진의 듀엣 무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깜짝 놀랄 인연이 있었다 라는 설명이 제 귀를 좀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 바로 미스트롯의 스피노프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났던 선한 왕자님이었다. 나는 선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잘 되길 응원했는데 잘 돼서 너무 좋다. 그리고 깜짝 놀랄. 바로 1등을 했던 날 전날 새벽에 양지은 씨 꿈에 김용빈 가수가 나왔었다. 예지몽이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용빈 가수가 1등이 됐다라는 걸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축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같이 호흡을 맞춰본 소감이 어떻냐라고 하자 역시 진은 달랐다.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가 여자 가수가 소화하기 참 어려운 노래인데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손비나 가수 역시 이 2등을 한 선답게 강진님과 붓 노래를 함께 듀엣으로 불렀죠.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셨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강진 가수 역시 자신 다음으로 잘생겼고 자신 다음으로 노래를 잘하는 눈여겨봐왔었던 후배였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2등 이상만 듀엣 무대 신청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김용빈 가수의 또 역대급 무대들 중에 아무래도 노래를 통해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한다라는 자신의 소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팬티 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막 보여드릴 순 없겠죠? 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자, 김용빈 가수의 역대급 탑7 베스트 무대 중에서도 연인 노래가 쫙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 무대를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게, 이 무대를 보시던 관객석에서 김용빈 가수의 노래 무대를 보고 눈물 흘리시는 관객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김용빈 가수의 22년 내공의 이 감격의 무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미스터트롯의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감사 무대가 자신의 최고 노래 무대였다. 절대 잊지 못할 인생곡이었다.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됐다. 왜냐면 저에게 진을 안겨준 정말 엄청난 의미 있는 곡이며 처음 듣자마자 제가 눈물을 흘렸다.
원래 울지 않는데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이 곡이 저에게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7년이라는 자신의 공백기가 있었고 미스터 트롯에 나오게 돼서 여러분께 사랑받은 것을 노래로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딱 김용빈 씨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 속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미스터 트롯의 요번 갈라쇼 시청률이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가. 자, 제가 지금 보면 이 김용빈 가수의 다른 것보다도 이 시청률에 대한 파트를 보려면 매우 중요한 파트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신곡 무대가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신곡 무대는 아시다시피 이번 방송편이 아니라 바로 다음 아마 2회차로 끝날 마지막 갈라쇼 방송편 때 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시청률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됐느냐. 우선 미스터 트롯의 마지막 시청률을 좀 보면 19.1%로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19.1%로 마무리를 했었던 미스터 트롯 3의 시청률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미스터 트롯 2 때의 시청률은 어떨까요? 이때는 24%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 시청률 기준으로는 직전 방송이었던 19.6%보다 못 미쳤었던 좀 아쉬운 성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미스터 트롯 2의 갈라쇼는 어땠을까요? 미스터 트롯 2의 갈라쇼는 첫 방송이 11.8%, 두 번째 방송이 10.8%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왜 반전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미스터 트롯 3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회차 방송 때 탑7 멤버들의 신곡 무대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탑7의 신곡 무대, 특히 김용빈 가수의 신곡이 지금 금수저라는 제목으로 막 팬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빈 가수의 신곡 무대가 이제 펼쳐진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제가 저번에 마지막 미스터 트롯 때 촬영했었던 바로 OTT 시청 점유율입니다. 시청자 점유율. 시청률을 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OTT의 시청자들의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게 미스터 트롯 3 때 마지막 회차 때에 33.6%를 찍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갈라쇼는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자, 28.2%의 기록을 가지고 왔다. 30%에 살짝 못 미치는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살펴보면 요번 미스터 트롯 3 때 마지막 시청률이 19.1%였다라는 걸 예상해 봤을 때 아무래도 미스터 트롯 2의 갈라쇼인 11.8%, 10.8%보다 못 미치는 한 자릿수 때의 시청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 갈라쇼는 원래부터 시청률이 높지 않았고 현역가왕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 시청률이 나온 걸 보면 미스터 트롯 2 때 달성됐던 11.8%, 10.8%보다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